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주어진 40분 동안 의회를 대신해서 시정 질문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과연 소설 속에 있는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혹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딱 1년 전입니다. 이맘때죠. 작년 8월 8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신도림 새가족 참사 현장에서 내가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이미 아파트 저지대에 물이 찼더라고 라고 남의 일처럼 말씀하셨던 그 순간의 슬픔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 오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22년차 회사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하는 날이라고 아예 스스로 정하고 되도록이면 일을 좀 안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된 이후로 비를 보면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만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8일이 우리 그런 날이었습니다. 작년 8월 8일, 2022년 8월 8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 신대방동은 시간당 141.5mm의 비가 내립니다. 141.5mm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여기 30cm 자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14cm니까 이 정도입니다. 1시간에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 1시간에 물이 14cm가 쌓인 거예요. 정확히 80년 전에 1942년 8월에 서울 종로구의 기록이 118.5mm, 약 12cm였습니다. 80년 만에 1시간당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날 작년 8월 8일 하루에 서울에 비가 얼마나 왔냐? 여기 30cm 자를 넘어서서 무려 8cm나 더 많게 38cm가 왔습니다. 하루에. 이 기록은 정확히 102년 전 1920년 하루 강수량이 350mm, 35cm 정도였거든요. 그걸 가뿐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8일 역대급 그 잊을 수 없는 무려 전국에 14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셨던 그날을 시간당 기록으로 보면 80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거고요. 일일 강수량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2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요.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이 어느 정도예요? 1418mm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좀 오죠. 1년 동안 그 정도 옵니다. 월 7월에 가장 비가 몰리죠. 7월 한 달 서울 평균 강수량이 414mm예요. 그러니까 41cm 이 정도 오는 거죠. 7월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8월 8일 신대방동 8월 8일에서 8월 9일 단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500mm가 넘게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름에 한 달 내내 내릴 비를 단 이틀에 더 추월해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기후위기 시대다 이런 말 잘 안 와닿죠?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에 1시간에 14cm 비가 내리는 서울을 우린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작년 8월 23일 날 환경부는 도시 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 대책을 내놓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하수도관을 늘리겠다.
빗물바지 청소 깨끗이 하겠다. 맨홀 뚜껑 개선하겠다. 정부가 밝힙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수해 때 맨홀 뚜껑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저렇게 밝혔죠. 서울시는요, 놀았나요? 아닙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 동료 의원분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분명한 일 하나만 하자. 제대로 서울시민 주권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효능감 있는 우리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자. 7월, 8월, 9월 단 3개월만이라도 제발 부디 서울시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는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정말이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밝힙니다. 우리가 빗물바지가 서울에 몇 개 있다고요? 55만 개 있습니다. 55만 개 1년에 2번 정기로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만 번이죠. 100만 번 청소한다. 2만 3천 명 전담 인력 투입한다. 특히나 11개구 상습지역은 따로 또 추가해서 전담할 인력까지 두었습니다. 어떻게 했나? 이렇게 도로마다, 이면도로마다 찾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셨죠.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구별로 이미 저 성취율 보실까요? 상반기에만 이미 172%를 달성했어요. 정말 잘하셨죠? 60억의 지원을 따로 투과해서 자치구별로 저렇게 청소 다 완료했습니다. 잘했죠.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서 겪습니다만 22년차 회사원의 눈높이로 볼 때 서울시 공무원들만큼 주권자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서울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1000만 주권자 정확히 968만 명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시장님이야 서울시정에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노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시의 진짜 모습이 피부에 와닿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아내, 그리고 가장이죠. 물론 총각들도 있습니다만 곧 가장이 될 분들인 거죠.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렇습니다. 자, 지금 빗물바지 청소 같은 걸 주로 누가 관리하나요? 맞습니다. 25개 구에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치수과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2번 빗물바지 완벽 청소 이런 게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당 14cm가 넘게 쏟아지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후위기적 환경의 서울시에서 가장 일선에서 이런 일들을 매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권자죠. 이분들 실제 어떤 빗물바지를 맞이하나요? 이렇습니다. 가서 빗물바지 막혔습니다.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대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속절없이 떨어지는 낙엽, 속절없이 매일 치웁니다. 그런데 치우고자 하는 빗물바지 상태가 저렇습니다. 빗물바지 상태에 많은 경우는 저렇게 이미 빗물바지가 아니고요, 식물이 잘 자라난 화분의 역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우리 노동자가 치우죠. 치우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저렇게 겨우 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깁니다. 비포 애프터 볼까요? 저렇게 청소하기 전 후입니다. 저걸 어떻게 치우고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단에 올라가서 단보다 아래에 있는 땅바닥에 손이 닿겠습니까? 내려와야죠. 비가 내리면 빗자루에 달라붙는 낙엽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일하고 있냐? 환경부가 이미 청소 가이드라인 다 줬거든요. 3인 1조로 가라, 어떻게 치워야 되고 몇 번을 해라.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거 누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미화원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이렇게요. 보십시오. 저 도로에서 지금까지 천만다행으로 끔찍한 사고가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렇게 도로에 내려앉아서
손으로 일일이 담배꽁초, 낙엽 치워야 치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좀 본질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한 서울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습은 다 저렇게 온몸으로 저렇게 모든 장비를 갖춰서 1시간만 일해보세요. 저 옆에 따라가 봤는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훅훅 올라오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사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고된 일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담배꽁초가 하루 몇 개요? 1250만 개를 버리고 있습니다. 평균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죠. 3가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치수과 환경미화원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과의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치우고 아무리 빗물바지를 청소를 자주 한다 해도 하루 1250만 개씩 버리고 있는 담배꽁초를 어떻게 막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과 열망이 모여서 내릴 수 있는 판단 첫 번째는 제발 담배꽁초만큼은 우리가 의지로 관리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수구예요. 하수구는 오수와 우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흐르는 오수관, 빗물이 모여 흐르는 우수관을 분리해 놨습니다. 빗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빗물바지의 역할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흙으로 꽉 차 있는 것들은 진공청소기로 뽑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치수과에서 혹은 우리가 보고하는 것처럼 172%를 달성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세요. 이미 흙으로 꽉 메어 있는 빗물바지는 그렇게 진공차가 와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묵묵히 해왔을 따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적어도 3가지 약속은 하자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첫 번째, 한 부서 일이 아닙니다. 한 부서 일이 아니면 어떤 부서라는 건가요? 말씀드립니다. 감히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해서 국민의 의식, 시민의 의식에 호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시 의회 외벽에 F5 새로 고침 광고판 들어있죠. 시민들의 말 잘 듣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말도 좋은데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라도 시민 여러분, 하루 1250만 개씩 버려지고 있는 담배꽁초는 우리의 생존의 목을 쥐어가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그리고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의 바다로,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큰 미세 플라스틱의 피해를 담배꽁초가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적어도 7월, 8월, 9월 이 하루에 14cm가 넘게 쏟아지는 이 기형적인 기후위기의 환경에서 그렇게 버려졌던 담배꽁초들은 비가 한번 오면 모조리 쓸려 나가서 오수관,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수구를 막게 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제발이지 이것만큼은 막아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 아닐까요? 그러면 의식만 바뀌면 됩니까? 아닙니다. 흡연권 역시 정말로 소중하죠. 담배 피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구동성으로 절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마음 편하게 필 수 있도록 하자. 맞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서구 유럽은 2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나라군은 장기 기증은 당연하다, 장기 기증을 반대하는 당신은 표시를 해라, 그렇게 대처하는 유럽 나라가 있고요. 장기 기증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겠다고 의사표현하십시오. 두 나라의 장기 기증 비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겠죠. 정책이 이미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민 968만 명 주권자 중에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를 피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는 길거리에 좀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에 그래도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 1250만 개 담배꽁초 평균의 숫자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가까운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 간접 흡연의 피해는 누구보다 크니까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담배를 꺼내 피는 모습이 매우 무례하고 실례일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춰야겠죠.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정확한 거리마다 마음 놓고 담배를 필 수 있는 정확한 흡연의 장소가 정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서 필 수 있도록 정확한 흡연 장소를 정해주고 누가 봐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재떨이 쓰레기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흡연하는 분들의 권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전쟁을 선언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막자라는 말에 진짜 병행해야 될 따라올 주제는 뭐냐? 흡연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필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정확하게 뒤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되 제발이지 공공의 영역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를 다른 주권자들에게 주지 마시고 더군다나 당신이 무심코 버리는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거리에 버리면 좀 더 더러워 보이니까 일부러 하수구를 찾아서 거기다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의 일종의 선의에 기인한 이런 행동들이 실은 우리의 생존을 그야말로 옥조르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잘못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피를 토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인프라를 추가로 도와드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땅속 하수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5일 궁평 제2지하차도 아침 8시 반 미호감 범람 제방뚝이 무너지죠. 6만 톤의 물이 23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6만 톤 그러니까 잘 안 와닿죠. 캐러비안 베이 꽉 채우면 13,000톤입니다. 캐러비안 베이 그 넓은 공간에 5배의 물이 지하차도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보시죠. 저 그래프를 보십시오. 저 위에 잘 안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까만색 저 배경 안에서 빨간색 저 수위 선이 물의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 선과 녹색 선이 있는데요. 하수도에 흐르는 유량과 유속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미 7월 14일 날 저렇게 보시면 수위는 만수위로 급격히 올라가는데 반대 녹색선 유속은 반대로 반비례로 뚝 떨어집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하류에 문제가 있다. 하수도에 물이 차고 있어서 제대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 시그널인 거죠. 14일 그 전날 12시에 이미 만수위는 지속됩니다. 하수구도가 꽉 막혀서 전혀 유량이 날아가지 않아 흐르지 않고 유성 역시 제로입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5일 날 돼서야 하류부터 빠지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고상한 말 가져오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아스팔트 뒤엎고 보도블럭 뒤엎어서 땅을 파야만 하수도 양을 측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는 이런 게 다 수입이었거든요. 엄청 돈도 비쌌는데요. 지금 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시로 하수도 간에 센서 달고 모니터링 저렇게 실시간으로 저게 지금 세종시 자료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 1시간에 14cm가 온다.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서 난리 났네가 아니고요. 이미 하수도 오수우수 흘러가는 유량과 유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하류에서 막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제방 넘친다. 이대로 가면 역류 나온다. 반지하 빨리 철수시키도록 행정명령 내려야 된다. 같은 이런 일들이 시스템으로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스마트로 재난 방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이고 서울시도 이런 계획들을 오 시장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차가 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작년 8월 8일에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오 시장님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 헌신적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올해 서울시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인프라의 진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968만 주권자 모두가 다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